반갑습니다. 응급토익 RC 이용재입니다. 자, 매달 100% 출제되는 빈출 포인트 41번부터 50번까지 그 10가지 출제 포인트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10가지의 출제 포인트를 여러분들 해석 위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시험에서 이런 보기가 나오면 요렇게 하라. 뭔가 이 단계적으로 이 스킬 위주로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랑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분사형 전치사.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생긴 건 분사처럼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치사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 4개를 보시는 순간 regard라는 동사 갖고 형태 변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regarding, 분사처럼 생긴 이 C번의 보기는요,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또 다른 형태인 거입니다. 단지 생긴 게 ing처럼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보기가 된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요, question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입니까? 질문이죠. 그럼 우리나라 말로 어떤 단어가 붙어서 해석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questions about, 뭐뭇에 관한 질문. 원래 question이 about이랑 친해. 근데 about 말고 하나 정도 더 외우시는 게 어떻겠어요? question regarding. 같은 단어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유치한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치사인데 마치 동사의 문제처럼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단어와 함께 묶어서 외워주시고 다른 단어로 치환하세요. about의 동의어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보시면서 그 밖에 분사형 전치사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세한 내용은 응급토익 RC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가 다른 부사들의 구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딱 봐도 near, nearly, near, 에이씨 이렇게 지금 많이 고민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러분 의미가 참 다른 보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by the end of the month, 이번 달 말까지 all of the orders, 주문품 전부는 will have been shipped, 선적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리상의 멀고 가깝고 라는 느낌을 들어가는 의미적인 연결이 없죠. 그죠? 자, 이번 달 말까지는 저희 모든 주문품의 상당수가 다 선적될 겁니다. 거의라는 뜻이 필요했던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단어는 사실 이 단어예요. almost all.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nearly란 단어가 almost와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오늘부터 almost, nearly 동의어. 근데 이 두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 여러분 every, all 이렇게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랑 정말 잘 어울려요. almost all, nearly all.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형태적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보기로 구성한다는 점이 되는 거겠죠. 참 유치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이 문제를 바꿔본다면 우리 왜 한국인들이 참 정말 좋아하는 육류 중에 하나가 닭 아니겠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닭. 근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검증 능력 평가 시험이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기억엔 닭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이거 거꾸로, 그죠? 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닭. 되게 어렵겠죠. 여기다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예. 그려놓고, 다음 그림에 해당되는 알맞은 철자의 단어를 고르시오. 기억, 닭, 니은, 닭.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I'm so confused about the matter what, a dark, 어려워요. 뭐 이런 거 하겠죠. 그죠? 이거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죠? 네, 형태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문제. 여기다 이제 손바닥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처 이렇게 써요. 그죠? 그러면 dark 처, 닥쳐, 이것도 나오겠죠. 네, 그런 식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울리는 단어들은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 단어의 본연의 뜻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nearly는 여러분 거리상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의라는 뜻인 거. all과 every와 친하다는 느낌 가져가시기 바라요. Nearly all of the orders. 자, whichever, whoever. 자, ever가 붙었냐 안 붙었느냐 그 차이점인데 일단 여러분 공통점을 설명드릴게요. whoever나 who나 둘 다 누가 들어가 있죠? who가 들어있죠. which와 whichever는 둘 다 which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와 이 두 단어의 뒤쪽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o가 뒤에 주어 없이 동사부터 등장을 한다면 whoever도 뒤에 동사로 시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who는 사람에 해당되는 선행사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ever가 붙어있는 복합관계사는요. 선행사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점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골라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빈칸에 들어갈 뒷자리를 보니까요. needs one. 필요로 한대요. 근데 one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요. 매뉴얼이라는 게 뭐죠? 설명서 같은 거죠. 그죠? Personnel Department has provided a manual. 자, 인사부서에서는 하나의 설명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뭐에 관련된 설명서인가요? 새로운 휴가 계획에 관련된 뭐 요약서라든지 설명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 그 설명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뜻인 거예요. 필요로 하는 건 여러분 사람들이 필요로 했겠죠. who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단어가 여러분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 단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선행사로서 사람 명사가 없기 때문에 정답으로 who를 골라내지 말자라는 거죠. who가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이건 괜찮은데 반드시 앞쪽에 사람 명사가 있었어야 돼. 그렇다면 선행사 상관없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정도의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whoever 이 단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요약해 드릴게요. 일단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 매뉴얼을 필요로 한다는 건 사람이라는 거 아시겠죠?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A와 B번이에요. 그런데 who가 답이 되려면 앞쪽에 반드시 사람 관련 선행사가 있어야 하나 없다면 그때는 ever 쪽으로 가시라는 거겠죠. 그죠? 답은 B번이고요. 그 밖에 답이 안 되는 단어들 who는 여러분 바로 뒤에 명사로 문장 구조가 전개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ever 붙은 단어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더 쉽게 등장을 합니다. 문장의 첫 자리에 빈칸을 딱 뚫어놔. 그죠? 그리고 하나는 who, 하나는 whoever. 문장의 첫 단어인데. 그럼 여러분 첫 단어면 선행사가 아예 없는 경우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whoever 가시는 문제. 사실 그게 더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답은 B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로 나타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동사 love가 있어요. 그 다음에 to love. 동사도 주어가 있다면 투부정사도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난 널 사랑해 라고 할 때 우리는 I love you 라고 쓰죠. 근데 동사가 동사의 형태를 투부정사로 바꾸면요. 주어를 표시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쓰는 단어가 for me. 두 단어는 해석은 똑같습니다. I love you for me to love you. 동사가 그 형태를 바꾸면 주어도 그 형태를 바꿔야 된다. 이걸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투부정사를 보여주고 그것에 해당되는 의미상의 주어를 골라내는 문제가 등장한다면 투부정사의 주어 표현 방식인 for를
사전에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for예요. 그래서 for us to continue.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어떤 단어를 찾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건가요? 투부정사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for to. 이 어감을 꼭 기억해 주세요. for to. 알겠습니까? for to. 네. 답은 D번입니다. 다음 문제. 부정대명사 some과 any. 부정이라는 단어가 뭐죠? 부정. 정해지지 않은, 정하기 없는, 정할 수 없는. 딱 정해진 게 아니란 얘기죠. some 몇 개예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any 모르잖아요. 그렇게 정확한 양이 정해지지 않을 때 쓰는 대명사들을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some하고 any를 구별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somebody의 가장 큰 특징은요. 누군가 한 사람, 좀 제한적인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죠? 네,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한 명이라도 걸리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Somebody else. 그죠? 네. Help me. 뭐 하잖아요. Somebody는 특정한 한 명 정도나 제한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반면에 anybody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죠? 네. 아무나, 누구나. 너 이번에 소개팅 할 때 어떤 스타일 좋아할래? 아, 나 여자면 돼. 아무나 괜찮아.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죠? 상관없다. 그죠? 여러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이렇게 열어둘 때는 anybody. 특정한 누군가를 얘기하는 건 somebody입니다. 그럼 문맥에서 따져볼게요. No one is scheduled for 1 p.m. 오후 1시에 예약이나 일정이 잡힌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2시 30, 2시 10분에는 누군가 있어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단 앞에는 제로, 하지만 뒤쪽에는 누군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somebody 쪽으로 일단 가시는 게 조금 맞겠고요. anybody, anyone은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 2시 10분에 누구가 와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죠. 특정한 대상 누군가가 예약이 잡혀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 somebody, 특정하고 제한적인 느낌. 하지만 A, B, D 다 뭔가요? 제한이 없는 거죠. 2시 10분에 여기 무슨 병원인가 봐. 여기 아무나 막 다 온다는 얘기인가요? 특정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특정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somebody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제한적인 느낌이 있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somebody, 누군가, anybody, 누구라도. 왜 영어 문제를 우리나라 말로 자꾸 이렇게 변환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심어져 있는 단서를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접속부사라는 말. 여러분, 접속부사라는 단어는요. Part 5에서 우리가 이 단어가 정답 되려면 일단 힌트가 세미콜론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Part 5에서 나오려면요. 그리고 나서 보기 속에 존재하는 단어들이 접속부사들인데요. 뜻보다 이 단어들이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 논리성을 옆에서 적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therefore 하면 뭐가 될까요? 앞에는 원인, therefore, 그러므로 결과예요. 원인 결과 나오면 A번 고르셔야 돼요. B번과 D번은 사실 거의 동의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역접의 느낌이 드신다면 B, D번 중에 하나를 가시는 게 맞아요. moreover, 게다가라고 해석하십니까? 여기 앞에 A를 썼는데 A 하나 추가, 첨가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동일한 느낌의 단어가 하나 더 나온다는 첨가의 느낌이 들면 moreover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경제 전망이 좋대요. looks good. 뒤쪽에 투자 회사들이 go ahead with its expansion plan. 확장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다. 전망이 좋으니까 계속 진행한다는 거겠죠. 누가 봐도 이건 인과구조겠죠. 그래서 정답이 therefore. 만약에 looks good. moreover가 정답이 되려면 뭐죠? looks good. 경제 전망이 좋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B번과 D번이 정답이 되려면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안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연결고리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therefore. A번. 다만 8, 5에서 이 세미콜론 문제가 여러분 나오게 되면요. 항상 해석보다는 연결고리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원인 결과, 반대, 추가,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한국말로 바꾸는 것보다는. very와 much. 정말 많은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냐면 어릴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Thank you very much. 뭐 이런 말 많이 써봤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토익에서 very와 much는 참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very를 해석하는 매우, much는 뭐 훨씬.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문법적인 기능을 따지는 게 참 좋은데요. A, C, D. 이 세 단어 있죠? A, C, D는요. 뒤쪽에 원급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잘 나오는 반면에 much라는 단어 있죠. 얘는 특이하게 비교급과 되게 친해요. 그래서 much more. 그죠? 네. My Way라는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아주 오래된 올드팝이죠. 마지막 가수 중에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뭐 이런 가사도 있어요. much more. 비교급 앞에 쓸 수 있는 강조어군 여러분 much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원급이에요. You are so beautiful 원급이잖아요. 근데 much more beautiful 그렇게 나와야지 정답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비교급과 원급의 강조 어구를 구별하는 문제. B번은 비교급, 나머진 원급. 그렇게 기억하시면 어떤 보기가 나와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물론 C번은 so that 구문의 대시 짝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2는 to 용법의 투부정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참고적으로 하나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구, 제한, 명령 동사와 필수 불가결의 형용사라고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동사나 형용사의 의미가 바로 다음과 같은 느낌들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경우에는요. 대절 이하에 무조건 원형 동사라는 것이 등장을 한다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제한하는 거. 야, 너 살 좀 빼. 살을 빼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거 뭐뭐 해야 한다는 느낌이죠. 지금 여기 나온 단어들이 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바꾼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야 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바꾸면 should겠죠. should가 뒤쪽에 사실 직접 표현해도 괜찮습니다만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should 빼고 원형 동사를 취할 때 저런 의미들을 가는 동사나 형용사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구하다 require, request, 제안하다 suggest, recommend, 명령하다 order 이런 단어 있죠? 이런 단어 나오면 원형 동사부터 눈을 딱 돌리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 그런데 that all employees be 여기서 딱 멈추셔야 됩니다. 원형이야? 그러면 요청, 제안, 명령 그런 동사들인데 그러면 이제 눈이 번쩍 뜨이시면서 insist, 주장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이 A번이에요. 그 밖에 다른 동사들 suggest, recommend, 그 다음에 뭐 order, require, ask 이런 동사들도 자주 빈출되어지고 있어요. 답은 A번입니다. 해석으로 고르는 거 아니죠? 이거 이용한 거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already, yet, still. 참으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already란 단어의 뜻이 뭔가요? 이미. 그죠? 근데 여러분, 자, already의 뜻은 이미란 뜻도 있고 벌써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yet이란 단어는 아직의 뜻과 벌써의 뜻이 있습니다. still은요, 여전히와 아직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직, 벌써 이런 느낌으로 사실 세 단어를 구별하는 건 하나씩 겹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푸시려면 뭔가 단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겠죠. 바로 4개 보기 중에서 yet이란 단어 있죠? 이 yet이란 단어는 일단 부정어와 함께 쓰면서 부정어보다 뒤에 와야 됩니다. not yet. 이런 말이 이 단어를 고를 때 참 중요한 단서가 되겠고요.
already는 오히려 부정어가 없는 긍정문에서만 정답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till은요. still은 긍정, 부정 다 쓸 수 있는데 만에 하나 부정문일 경우라면 부정어보단 앞에 와야 돼요. 얘랑 좀 다르죠. not yet. 얘는요. still not.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자, 그러면 부정어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헤헤이 나왔네요. not. 그러면 일단 빨리 둘 중에 하나의 정답으로 압축해 준 상태에서 not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앞에 나와 있죠. 앞에 나와 있을 땐 yes이에요. 그죠? 네. 부정어보다 앞에 있을 때는 still이 정답이고요. still not, not yet. 답은 그래서 B번입니다. 이거 여러분 부정어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만약에 해석으로 고르신다면 와우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고요. 해석은 아직까지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해석이 되겠네요. 근데 해석 안 해도 돼. 그죠? 네. 가정법의 종류와 형식. 가정법은 여러분 토익에서 1년에 한 4,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나오기만 하면 그냥 거저 맞출 수 있는 공식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가정법은 시제마다 다른 동사들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가정법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 if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had pp 보인다. 그러면 뒤쪽에는 would have pp 조동사의 과거형과 have pp의 형태를 보이는 거. 그러니까 3단계입니다. if 일단 발견 1번. 동사가 had pp가 등장한다 2번. 그러면 세 번째로 빈칸의 위치는 무조건 would have pp. 물론 could have pp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공식인데 가정법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 안 해도 되니까 if, had pp, would have pp 이 공식을 한번 가져가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린다면 만약에 if 다음에 과거 동사가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 have pp 빼시고 그냥 would 원형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답 골라내시는 거.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가정법 문제는 무조건 맞힐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B번에 would have cooked. 해석 필요 없는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1번부터 50번까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살펴봤고요. 결국 1번부터 50번까지 매달 출제되는 빈출 포인트 50개를 여러분과 함께 모두 다 학습을 해봤습니다. 제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요. 시험을 한번 보시고 나면 아실 겁니다. 이용재가 말했던 50개 진짜 매달 나오네.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 직전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신다면 적어도 보장 점수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응급 토익 본 강의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우리 응급 토익 RC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 토익 100% 매달 출제되는 빈출 포인트의 강의를 맡았던 강사 이용재였습니다.